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는 상장 승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PO 같은 경우는 예비심사 청구를 한 이후에 심사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심사 승인이 지금 남은 것이 최근에 카벤과 크래프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심사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예비심사 청구 때 1차 파동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크래프톤하고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의 흐름을 잠깐 보자면, 넷마블을 예로 들어서 보면은 이때가 상장 승인, 넷마블을 예로 들어서 보면은 이때가 예비 심사, 넷마블을 넷마블을 예로 들어서 보면은 이때가 예비 심사 청구가 있기 전에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급격하게 올라간 거로는 한국금융지주가 있는데, 한국금융지주도 보시면은 이때 대략 8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이런 식의 급등을 보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예비심사 청구 동안 올랐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넵튠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예비심사 청구까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심사 승인이 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1차 파동으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2차 파동으로는 최근에 SD바이오 센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유유제약이나 오르비텍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사 승인이 났을 때 단기간의 상승 이후에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유유제약이 있는데,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우선주로 매매를 했는데 거의 단기간에 50% 정도의 수익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대감을 오르고 다시 또 빠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심사 승인이 날 때쯤 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심사 승인은 실제로 이제 요날 났는데 그 전부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심사 승인이 나기 전에 주가가 미리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PO 같은 경우는 예비심사 청구 때 1차 파동, 그리고 심사 승인 때 2차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이후에는 주가 계속해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 때 모습을 한번 보시면, SK바이오센서가 상장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이렇게 1차 파동과 2차 파동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크래프톤이 카카오뱅크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래프톤 관련주가 먼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모습은 카카오뱅크가 좀 더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청구가 카카오뱅크가 크래프톤보다 일주일이 늦어졌지만, 이 심사 승인 같은 경우는 45 영업일 내에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카카오뱅크가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정도를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45 영업일 내로 할 수 있는 날짜가 6월 14일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일수로 따지면은 17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7거래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증권신고서 제출이라고 하는 이 절차가 6월 20일 내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현재 법령상은 중복 청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관련주를 한번 같이 보면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예비심사 청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상승을 할 때는 이쪽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역배열의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한 투자를 생각한다면 카카오게임즈도 나쁘진 않지만 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주아이비 투자가 있는데, 아주아이비 투자는 창투사 쪽에서도 다양한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는 야놀자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크래프톤 관련주에 아주아이비 투자가 있지만 야놀자 관련주에도 아주아이비 투자가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놀자 같은 경우도 상장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후에는 다시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주아이비 투자로 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차트로만 봤을 때는 월봉이나 주봉은 이평선 위에서 살아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바로 옆으로 기다가 한 번 정도 살짝 뺐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지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방법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 현재로서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고 계상을 한다면 이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6 이평선과 12평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예전에 있었던 이 양봉 7천 대략 200원 정도를 돌파하는 자리가 발생한다면 그 자리에서 추가적인 베팅이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혹시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빠지면서 이 62평선까지도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을 베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베팅 금액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호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포스코엠텍 이런 종목처럼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이 현재로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넵튠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 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큰 상승이 나타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저는 넵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봉으로 보셔도 역배열인 상황이고 단순히 5이평선조차도 돌파를 못한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이 5이평선, 12평선, 22평선을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그때 어느 정도 다시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이 한 번 정도 이 예전에 있었던 이 꼬리 자리를 다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선들을 돌파를 해서 25,000원 위로 가면은 조금의 이상하다는 판단할 것 같고, 만약에 26,800원 이 자리를 다시 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좀 크게 베팅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이 이렇게 부러진 자리를 다시 올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그 전까지는 넵튠은 우선순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로 아주아이비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오아임 INT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크래프톤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2번이나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전에 보시면은 이때 양봉 거래량이 그 이후 양봉 거래량에서 터지면서 어느 정도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뒤풀이 파동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비슷한 차트로 푸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을 이런 식의 눌림을 갖고 양봉에 터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다시 물량을 정리한 이후로 쭉 빠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상승을 했는데, OIMINT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매수 급수를 언제 찾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에 눌림을 주면서 푸른저축은행을 예로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이평선 위로 최소 12평이나 5이평선 위로 가는데 한 번 정도 시세를 주고 다시 또 눌림을 준 다음에 다시 또 자리를 만들면 시세를 주는, 물론 이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OIMINT도 복병으로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 비슷한 차트로는 푸른저축은행을 참고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예상하는 기간으로는 6월 21일인데 그래서 중복 청약이 배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렇게 있는데 카카오나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한세S24 홀딩스보다는 예스24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이평선 아래 역배열로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조금 무거울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봉상으로도 12평 지지를 받고 좋은 모습이고 다음 주에 만약에 11만 1,000원 요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이 위로 시세가 크게 열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이런 식의 횡보를 하면서 요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중요하고 요 자리를 돌파한다면 첫 번째 목표가로 12만원 그 위로는 어디까지 열려있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지주보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가 좀 더 가벼운데 시가총액만 놓고 보시더라도 한국금융지주는 5조 8천억,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는 5천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안 오르다가 나중에는 더 큰 폭의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간을 보시면 한국금융지주 우선주가 더 급격한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도 저는 비슷한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한국금융지주보다는 우선주를 노리는 것이 낫고 횡보를 한 이후에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좀 무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그 이후로는 차트가 더 살아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역배열, 넷마블 같은 경우는 현재 정배열. 그래서 만약에 대형주를 투자한다면 넷마블이 좀 더 적합하다. 다만 이전에 있었던 매물까지 이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22평을 돌파한 모습까지는 나쁘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눌림 이후로 다시 또 빠진다면 관망을 하고 이 돌파한 이후에 눌림이 나쁘지 않는다면 일단은 이때 14만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고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이렇게 위에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최선호조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예스24인데 예스24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가 가장 좋습니다. 정배열의 모습에서 이평선 아래로 다 두고 있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냐고 제가 보고 있냐면 비슷한 종목으로 성신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제가 성신양의 같은 경우도 요때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중요한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자리를 이렇게 음봉, 양봉 자리를 돌파했다는 것은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예스24가 일봉으로는 다르지만 주봉으로 보시면 되게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계속해서 돌파를 못했는데 만약에 예스24가 조만간 주봉상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대략 시가 음봉 시가인 19,750원을 돌파를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신양이랑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요 자리부터 대략 20-30% 이상의 수익을 날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우주로는 예스24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목과 관련해서 심사승인 관련된 어떤 종목 특집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신다면 앞으로 대형 IPO가 있으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